문제 8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가산 한 종류랑 그리고 일가염기 두 종류가 있어서 양이온 반, 음이온 반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이제 KOH 10ml를 부어서 중화 반응을 시켰고 NaOH를 한 번 더 부어서 중화 반응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기성을 두 번 부었기 때문에 점점점 염기성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추론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몰농도 개념이라 부피를 곱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이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1번 수용액의 전체 부피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ml랑 10ml를 더하셔서 15ml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ml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피와 그 각각의 몰농도를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A는 현재 6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60개입니다. B는 60개고요. 나중에는 0개고요. C는 120개고요. 나중에도 120개입니다. 그럼 딱 특성상 개수가 바뀌지 않는 A 이온이랑 C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보아하니 염기성을 더 붙고 있는 상황에서 B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산성으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납득이 됩니다. 만약 첫 지점을 염기성이라고 잡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은 또 염기성을 붙는 거기 때문에 왕염기성이 되고 중화 반응이 안 돼서 오히려 전체 이온수가 다 증가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액성이 다른 무언가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지점은 산성으로 잡고 두 번째 지점을 잘 관찰해 보시면 없었던 요 D랑 E가 생기는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염기성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중성이었으면은 다른 거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D랑 E가 생겼으니까 얘는 염기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산성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죠. 산의 구경꾼 이온. 그래서 C는 Cl-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A도 구경꾼 이온인데 이게 1번 수용액에서 2번 수용액으로 넘어갈 때 Na 플러스를 부어주는 것이지 K 플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A는 이제 K 플러스로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이온 반, 음이온 맞추시려면은 B는 수소이온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수용액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D에서 2번 수용액의 부피가 20ml라고 주어져 있으니 곱해 보시면 180개 나오고요. 240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NaOH를 부으면서 요 D랑 E가 증가했으니 둘 중에 누가 이제 Na 플러스이고 OH 마이너스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알자 이온은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랑 반응할 거니까 수산화 이온은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랑 반응할 거니까 첨가는 그대로 증가하지 못할 거고 일부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Na 플러스의 개수는 넣어준 만큼 그대로 증가하겠죠. 이것을 이용하시면 이제 E가 Na 플러스가 되고 D가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온 반, 음이온 반도 이제 맞춰보실 수 있을 텐데 양이온이 지금 K 플러스 60개, Na 플러스 240개여서 300개고요. Cl 마이너스 120, OH 마이너스 180이라서 300개. 그래서 양이온 반, 음이온 반 맞춰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HCl 5ml에는 지금 Cl 마이너스가 저기 120개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2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K 플러스 60개는 첨가한 초기에 10ml에서 왔을 테니까
이렇게 60ml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NaOH는 지금 240개만큼 들어왔으니까 5ml당 240개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 마무리도 지어볼게요. HCl 10ml에는 240개만큼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거고 NaOH를 조금씩 부어주는 상황인데요. NaOH가 240개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5ml가 들어온 지점에서 중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가 꺾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3번 안 되고요, 5번 안 되고요, 4번 안 됩니다. 이렇게 5mm 부었을 때가 그래프가 꺾여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하나인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근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단위 부피당 전체 양이온수라고 안 하고 그냥 전체 이온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은 그 그래프 개형은 바뀌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2배가 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전체 이온수로 보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지점에서 상대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5mm에서 중성이 나오는 거는 1번과 2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mm를 부었을 때 똑같이 값이 상대값 1이 나올 것이냐, 1이 안 될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량적인 계산이 필요하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첫 지점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부었으니까 HCl 10ml당 10ml가 있었을 거고, 이 안에는 전체 이온수가 480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상대값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ml를 부었을 때에는요, 전체 부피를 20ml로 보시고요. 10ml를 붓게 되면은 NaOH가 480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염기성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HCl 240에다가 NaOH 480 넣었으면 당연히 염기성 되겠죠. 그래서 이놈에다가 2배를 하시면 전체 이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0ml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9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해볼게요. 10ml, 20ml 약분하고요. 480, 960 약분하면은 1대1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10ml를 부었을 때 이렇게 값이 똑같은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요 문제는 되게 개념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꼭 점검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풀어보시고요. 훈련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